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불용물품을 특정 단체 또는 자치구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불용물품이지만 타 시도나 자치구, 단체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 가능한 물품들이 있는데요. 이를 중복해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불용물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시세 징수 인력 확충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세무 징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추산의 오차가 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대상자 추산이 132만 명이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왜 서울시는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뒤로 좀 해서 좀 이게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든가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6월에 건강보험료 기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딱 얼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한 코로나19는 전 국민이 겪는 재난 상황임에도 소득을 구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다 재난을 겪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차라리 행정비용을 아끼고 사람들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는 선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한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비 분담률을 편성 시 기계적인 매칭이 아닌 자치구의 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하며 588억 원의 차액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자치구의 분담 비율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건립되는 시립도서관에 콘텐츠에 대한 논의도 건립과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서울 전역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추진에 있어 건립 단계부터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고민을 당부했습니다. 보스턴의 그 공공도서관이 127년 전에 인구 60만일 때 지어진 게 지금까지 그 시스템 정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얼마큼 유익한 도서관으로 남을까 이런 게 좀 검토가 돼야 돼요. 또한 마을 활력소 대상 부지 매입이 좌초되면서 매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금 낭비가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꽤는 더 지금 자치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형성해 놓은 마을 활력소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가 엄청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촘촘하게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한편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필요한 금액 심의뿐만 아니라 활성화 방안, 모니터링 후 대응 방안 등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을 지키는 1000개의 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시 안전지킴이가 있는 곳, 바로 CCTV 안전센터인데요. 서울시의 CCTV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현아연입니다. 각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포착하고 기록해서 관련 기관에 전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인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역 곳곳에 CCTV가 하나로 모이는 곳,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인데요. 지난해 1월 관제를 시작으로 CCTV를 통해 포착되는 사건, 사고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긴급 상황 시에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 영상을 경찰, 소방 등 시민안전 유관기관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역할과 시 소속 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의 24시간 방범 관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을 통한 움직임 감시 카메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소리 감식이 가능한 카메라 등 2021년 현재 27개소에 1000대가 넘는 CCTV가 도시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2 및 119 종합상황실에서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CCTV 발생 장소 주변 제일 가까운 5개소의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직결된 스마트 서울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한 범죄 예방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서울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할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는 CCTV 자료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인권 침해, 그리고 데이터 안전 보장, 오남용 방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명실상부한 스마트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365일 24시간 보호받는다는 건 마음에 큰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 곁에서 늘 지켜줄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가 되길 바랍니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 명문가 선정 및 선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2015년 병역 명문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근거 규정인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을 예우 대상자 가족과 타 시도의 병역 명문가까지 확대하고, 시설물 감면료에 주차료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병역 명문가에 대한 우대를 더욱 확대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